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국 영상 제목 월 400이 우스운 안 해요. 대기업 아닌 이상 국민의 80% 이상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연쇄기업들은 처음에 들어가면 250 받기는 힘듭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월 400 받는 분들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는데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월급제기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 그럼 80% 못 받는 거죠. 이걸 남녀로 가르게 되면 남자분들은 한 20%나 한 30%는 될 겁니다. 전체로 봤을 때. 근데 여자분들은 10%도 안 될 거예요.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은 거의 꿈의 돈이에요. 여자분들은 월 300도 꿈이에요, 꿈. 그만큼 300 근처도 못 가는 사람 수도 빽빽이야. 남자도 401호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보통 매달 400 이상씩 돈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세금 떼고 400이면 세전으로 거의 500 가까이 벌어야 되죠. 한 480만원 정도 벌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래가지고 매달 그만큼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기업을 가야 돼요. 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이 뭐냐? 바로 대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가면 이 돈 받을 수 있어. 근데 대기업도 바로 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대기업도 평달에 세금 떼고 잘 받으려면 대기업 과장은 돼야 됩니다. 사람들 자꾸 삼성, SK 같이 좀 초일류 대기업만 생각하는데 거기는 대기업 중에서 연봉을 많이 받는 것이고 거기보다 못한 대기업들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무조건 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것만 기준점 잡는데 이거는 가장 꼭대기 있는 회사예요. 그 밑에 대기업들도 많아. 준대기업도 있고 그것도 대기업이야. 롯데도 대기업이야. 롯데가 대기업 중에서 연봉이 정말 약합니다. 예. 롯데나 아니면 이제 뭐 금호도 대기업에 속해요. 준대기업. 예. 이런 것도 보면 뭐 대기업이라 무조건 연봉을 막 많이 준다 이거 아니에요. 삼성, SK가 좀 대기업 중에서 많이 줘서 그렇지 거기보다 못한 대기업들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달에 세금 떼고 잘 받으려면 짬과장도 되네요. 짬과장 그냥 과장 갓 달고 나서가 아니라 과장 달고 한 4, 5년 그러면 근속으로 봤을 때 한 12, 3년 정도 돼야겠죠. 12, 3년에서 한 15년 정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기업 다녀도 한 3년 다니면 퇴사한 사람도 많아요. 삼성도 그만둔 사람도 많습니다. 예. 내가 한 그 삼성이다 회사에서 근속까지 13년이다. 그럼 나랑 같이 입사한 사람들 내 윗기수, 나 아랫기수 남아있을 것 같잖아.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떠난 사람도 많아 이게. 뭐 대기업 다니다 무조건 다 10년, 20년 쭉 다니는 게 아닙니다. 중견기업은 한 차장 정도? 예. 중견 차장 정도 돼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은 짬부장급이나 이사급 아니면 힘듭니다. 짬부장 이상급 아니면. 물론 중소기업마다 틀리겠지만 뭐 기술자분들은 받을 수 있어요. 기술자.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 모든 기계 다 다룰 줄 아는 그런 기술자. 그런 분들은 세금도 400이 가네. 근데 그 400 조건이 뭐냐면 기본급 400이 아니라 아마 기본급 300일 거야. 300에 350 사이. 그러면 어떻게 400을 채우냐? 잔업특근을 채우는 거야. 잔업특근. 보통 현장직은 중소기업 가면 잔업특근이 다 있어요. 지금도 이 시간대 가보면 불켜진 공장도 많습니다. 그분들 잔업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토요일 출근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다 수당 포함해서 세금 떼고 400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일해가지고 뭐 칼퇴근하고 그렇게 해서 400 받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받는 분들도 중소기업에서 많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 제가 어떻게 아냐? 제가 중소기업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다녔던 그 중소기업 분들 몇 분 알아보면 다 압니다, 이거. 연봉 어떻게 되는지. 예.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사실상 저돈을 받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가보면 아시겠지만 부장급 되는 사람도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습니다. 뭐 직원 수가 200명 넘는 그런 큰 중소기업도 부장 직급 달고 있는 사람은 6, 7명밖에 없어. 이사는 한 3, 4명? 상무 한두 명밖에 없어요. 무조건 오래 다닌다고 부장 달아주는 게 아니야. 부장 티오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도 한 300 이상 받는 게 좀 많이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교대근무 안 하고 일반 회사에서 진급해가지고 평달에 300 이상 찍는 게 정말 힘듭니다. 여자분들은 300도 못 찍어요. 왠지 아세요? 뭐 여자분들 무시한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자분들 중소기업 가면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정말 적습니다. 네. 이것도 팩폭 얘기할게. 보통 대한민국 중소기업 제조업이잖아. 제조업이면 여자분 들어가는 포지션이 딱 한정돼 있습니다. 격리, 설계, 끝이에요. 격리, 설계, 영업관리. 이것도 사실 격리죠. 네. 제가 일했던 회사도 그 여직원이 있긴 했죠. 여직원들이 뭐냐 하면 이제 인사 쪽이 비서, 그리고 총무팀, 그리고 각 부서별 이제 격리랑 이제 영업관리 담당. 네, 요거 한두 명씩. 그렇게 해서 한 8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현장. 그리고 뭐 중소기업만 틀리겠지만 보통 여자분들한테 중요한 지책을 맡긴 경우는 없습니다. 웬만하면 없어요. 보통 여자분들이 이제 그냥 그런 이제 격리 담당, 아니면 이제 뭐 월급 담당, 재무 담당 이쪽으로만 좀 있어. 그래서 보통 중소기업에서 뭐 평달에 300 이상 받으려면 한 차장은 달아야 되거든요. 차장이나 그 이상 달아야 돼. 근데 중소기업 가보면 여자 과장도 보기 힘들어요. 실제로는. 예.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회사 보면 막 근속이 15년인데 여자가 대리예요. 대리야. 그런 경우 좀 있어요.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현장 QC 16년 차이고 2일에 근무, 주 5일 근무하는데 세후 3일 정도 맞습니다. 세후 400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 받으려면 내 개인 시간, 여가 시간 포기하고 몸을 갈아 넣어야 합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고생하시네요, 고생. QC가 뭔지 아시죠? QC가 있고 QA가 있습니다. 네. 비슷해 보이는데 다릅니다. QA는 품질 보정. 네. 퀄리티 애셔런스. 이게 이제 QA고 품질 보정. QC는 이제 퀄리티 컨트롤. 맞나? 맞아요. 품질 관리. 네. 하나는 거의 비슷해. 보통 뭐냐 하면 이제 회사의 품질, 회사에 이제 만든 물건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불량 양껏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납품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고객처에 이제 납품하고 나서 클레임 걸리잖아요. 클레임 뭐냐 하면 이제 문제 생기는 거. 우리가 만든 제품을 고객사에 납품하고 그걸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치수가 안 맞는 거야. 조립이 안 되는 거고 품질이 안 좋은 거야. 그러면 누구 부르겠어요? 그 공장의 QC 부르겠죠. 이 사람이 이 공장 제품의 품질을 담당하니까 불러가지고 욕 한 사발이 하고, 야 이거 니들이 만들었으니까 니들이 책임져.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져가서 그 전수조사 해가지고 분량 빼고 다시 제공하고 제대로 만들어서 다시 드릴게요. 하는 게 QC 역할입니다. 욕바지죠, 욕바지. 이거 사실 오래 못합니다.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 QC가. QC, QA가 엄청 힘듭니다. 네. QC, QA, 그리고 PM. 또 PM 뭐냐? 네. 프로젝트 매니저. 아니면 프로듀스 매니저. 생산관리. 보통 이렇게 PM, QC, QA는 좀 엄청 힘듭니다. 보통 공대생들 많이 들어가죠. 이분 같은 게 중소 현장에서 16년, 오래 하셨구나.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래도 어떻게 참고 잘 버티셨네요. 보통 이런 QA, QC는요 교대 근무예요. 대졸자도 교대 근무예요. 대기업도 교대 근무예요. 네. 왜 품질 관리, 품질 보증이 왜 교대 근무인지 아세요? 공장 가보면 이제 주간, 야간 연주무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간 일하는 사람이 있고 야간 일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보통 이런 품질 관리실, 품질 보증 사무실이 어디 있냐면 공장 라인 바로 옆에 있어요. 공장 라인 바로 옆에. 같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장 일은 안 해요. 현장 일 안 하지만 현장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요. 네. 보통 공장에서 일해보신 분 알 거야. 생산직 일해보신 분. 그러면 바로 기계 돌리는 게 아니라 샘플을 만들어요. 선문검사합니다. 선문검사를 현장에 할 수 없어요. 누구 갖다 준비했습니다. 품질 보증실에 맡기는 거예요. 네, 샘플을 만들어서 이거 샘플 작업한 거다. 성분검사에서 작업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시켜달라. 그러면 품질보증팀에서 이걸 가져가서 3차원 검사를 안에 다 확인합니다. 속에 있는 거. 성분이 이상한지 아닌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확인하고 나서 다시 우리한테 줘요. 줘가지고 성분 이상 없다. 그럼 돌리는 거예요. 보통 그런 식입니다. 공장 가보면. 예. 근데 이렇게 확인하고 돌려도 클레임 걸려요. 이렇게 해도 클레임 걸려. 왜냐하면 공장 기기라는 게 무조건 100%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기계 성능에 따라서 아니면 기계 어떤 그런 들어가는 이제 뭐 절삭률이나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소재에 따라서 치수가 조금씩 변해. 완전 이제 100% 맞추지 못해. 마이크로 단위까지 맞추긴 한데 그날 기계 성능에 따라 아니면 이제 뭐 제품 소재에 따라 약간 차이 나긴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고 나서 고객사에 납품이라도 나중에 막 조립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만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너희 도로 가져가자. 가져가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럼 도로 막 가지고 와야 돼. 클레임 걸리면. 그래서 품질 관리하시는 분들은 저 클레임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이 노이로제로 박혀 있을 겁니다. 왜냐? 아, 욕먹으러 가야 되네. 아, 깨지러 가야겠네. 이겁니다. 예. 고생하시네요. 예. 저기 진짜 멘탈 약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멘탈 약하면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생산직보다 더 강한 멘탈이 요구합니다. 예. 그래서 저분들은 월요일이 두렵습니다. 월요일. 왜냐하면 보통 클레임이 월요일날 걸리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왜냐하면 주말에 납품을 하니까 보통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두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공장 제품에 물건이 있다. 아, 그러면 또 불려가겠네. 불려가서 욕 한 사람만이 먹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도 잘 맞출게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저희가 도로 가져가서 다시 치수 정밀 검사하고 제품 이사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가져가야 돼, 또. 근데 이게 뭐 중소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 대기업도 품질 관리, 품질 보증이 있습니다. 예. 멘탈 약하면 못합니다, 이거. 절대로. 예. 뭐, 물리적 일이 힘들어서 그러다기보다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좀 까이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까이는 분야.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건강 챙겨가면서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